복잡하게 돌아가고 있는 정치판, 그 판을 한눈에 읽어보는 시간입니다. 윤태곤의 판, 의제와 전략그룹 도모아 윤태곤 정치분석 실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참 여쭙고 싶은 게 너무 많습니다. 네. 너무 하필이면 딱 오늘 날짜가 그래요. 네. 어제 윤석열 전 총장이 공식적으로 이제 출마 선언을 했죠. 사실상에. 그렇죠. 예, 네. 예. 이제 정치인입니다. 네. 어제 정치권에서 가장 큰 뉴스가 아니었나 싶은데 다 보셨죠? 네, 뭐 한 100% 다 보진 못하고 80% 예, 거의 다. 정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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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부분이 좀 가장 좀 눈길을 끌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과연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네. 진짜 하겠냐 이런 의심들도 있었잖아요. 있었죠. 예, 예. 근데 어제는 뭐 옛날 이게 10년 전에 유행하던 네. 말인데 네. 돌아갈 다리를 불살랐다. 아. 이게 누가 한 말이냐면요. 2012년에 안철수 당시에 원장이 정치를 할 때 했던 말이에요. 근데도 그 후에도 몇 번 돌아가지 않았습니까? 정치권에서 정치로 정치권은 왔다. 있었죠, 계속. 그 전에는 이제 뭐 교수, 사업가 이런 거였는데 이제 정치인. 그 어제도 보면 이제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네. 지금까지 우리가 전 검찰총장이라 부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그 검사로서의 그 다리를 불살랐다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네. 사실 그 좋든 싫든 뭐 긍정적으로 보든 부정적으로 보든 어제 윤석열 전 총장이 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 네. 또 단어 표현들 네. 많은 청취자분들도 다 기억을 할 건데 네. 떠오르는 단어들이 굉장히 많아요. 일단 뭐 네. 정권 교체를 강조했던 것인 거고 어제 7번이나 썼다 그러더라고요. 어제 윤석열 전 총장의 회견문 그리고 네. 질의응답까지 하면 뭐 대략 1시간 정도 되는데 네. 제가 볼 땐 그런 느낌이었어요. 정권 교체 부분, 정치인으로서의 네. 부분, 야권 지지자들하고의 일체감에 대해 가지고는 그 불확실성을 없애는 데 주력했다. 나는 이 야권 후보, 정권 교체하러 나온 사람 그 부분에서는 뭐 점수를 괜찮게 네. 줄 수 있을 것이고 계속 지지해달라 뭐 이런 메시지가 됐네요. 말하자면 좀 뭐 왔다 갔다 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반면에 그럼 국가 비전에 대한 부분에 네네. 대해 가지고는 물음표가 남았다. 그러니까 아마 제 생각에는 윤석열 전 총장은 어제 그 이 행사에 대해 가지고 정치 선언으로 봤을 거예요. 그러니까 자세히 보시면요, 그쪽에서 이야기하고 예고했던 게 대선 출마 선언이 아니었어요. 정치 참여 선언이었어요. 정치 참여 선언.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야 그게 그 말 아니냐 싶은데 자기들이 나눠서 볼 때는 공식적으로 이제 캠프를 띄우고 그럼 뭐 옆에 사람들도 서는 것이고 내가 누구와 함께합니다라고 할 때 국가 비전에 대한 구체적인 걸 더 보여주겠다. 그건 시간표의 문제도 있을 것이고 또 내부적으로 준비가 아직은 좀 부족하다. 그것도 있겠죠. 사실 이 국가를 경영한다는 게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세력이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사람이 필요하고 그런 측면에서 또 우려와 또 기대가 또 공존하는 것 같습니다. 남아 있는 거죠. 이 사람에게는 지금 여백이. 네. 사실 어제 쓴 표현들이 이제 정부 여당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속이 쓰릴 것 같습니다. 무도한 행태, 뭐 권력 사유화, 국민을 약탈하려 한다, 뭐 부패, 무능 세력, 뭐 독재라는 말도 하고. 이거는 뭐 어떻게 해석이 될까요? 그러니까 이제 강한 여당에서도 이제 강한 이제 반발이 나왔고 최근에 최재형 이제 전 감사원장이죠. 전 감사원장 사퇴할 때 청와대가 되게 불쾌감을 보였다 이런 보도들이 나왔습니다. 그 뒤에 자세히 읽어보면 이런 구절들이 있어요. 윤석열은 그렇다 치고 최재형까지 이러는 게 이 말은 그럼 윤석열은 그렇다 치고지 않습니까? 네네네. 사실 충돌이 많지 않았냐라는 거를 이제 다들 이제 인정을 하는 거니까 그게 이제 좋다 나쁘다는 각자의 처지에 따라 다르지만은 오래됐어요 진짜. 네, 그러니까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전 검찰총장으로서 어제 정치의 선것에 대해 가지고 그리고 이 사람이 이제 야권의 선것에 대해 가지고는 뭐 인정하는 팩트가 돼버린 거죠. 기정사실이 된 거죠. 그러니까 과거에 이제 뭐 반기문, 안철수 이런 사람들하고 비교해 볼 때 특히 2012년 안철수 원장하고 비교해 볼 때 제가 지난주에도 이 말을 했는데 포지티브한 에너지는 사실 상대가 안 돼요. 그때 안철수의 뭐 지금도 두루뭉실하다고 욕을 먹고 있지만 새정치 그리고 그때 이제 경제에 대한 이야기들 뭐 정치 개혁에 대한 이야기들 이제는 정말 바뀌어야 된다라는 이런 좀 긍정적인 에너지는 안철수 전 대표가 압도적이었죠. 인기가 10년 전에. 어마어마했어요. 그러니까요. 근데 안철수 전 대표는 그때 박근혜라는 여당의 강력한 후보
네. 그리고 야권에 이미 털을 딱 잡고 있는 문재인 후보 네. 두 사람 다를 상대했어야 되는 건데 그럼 지금 이제 윤석열이 상대해야 되는 지금 여권 1위는 이재명 네. 그리고 기존의 국민의힘 내에서의 이제 뭐 한 1, 2, 3위는 홍준표, 유승민, 원희룡 이런 분들이지 않습니까? 네. 객관적으로 지금 위상이 그때 박근혜 문재인보다는 네. 훨씬 못하죠. 아하. 그건 이제 또 윤석열에게 유리한 예. 포인트다. 자, 그런데 이 윤석열 전 총장이 그래도 좀 상당히 유리한 국면에서 대권 레이스를 시작할 수 있다 하더라도 네. 이게 제3세력으로 가능하겠느냐. 그러니까 어제 보면요. 입당하겠냐라는 말에 대해서는 좀 애매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유독 그 질문에 대해서는 애매했어요. 그러니까 그럼 그게 불확실성이잖아요. 원래. 네. 그 불확실성이 남아있는 대신에 여러 가지를 강조한 것은 나보다 정권 교체가 우선이다. 국민의힘과 나하고의 뭐 철학적 차이 같은 거는 거의 없다. 그렇죠. 그리고 예. 어제 이야기 나왔던 것들 뭐 아까 무도한 행태, 권력 사유와 국민 약탈 이건 지금 국민의힘 주자들보다 훨씬 더 센 거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어필하려고 했던 것은 예. 국정 비전에 대한 부분보다 나를 의심하지 마라. 의심하지 말라는 것은 야권 지지층에 대한 거. 예. 내가 뭐 혼자서 예. 제3세력으로 해가지고 네. 뭐 전선을 흐트린다든지 뭐 그럴 리는 절대 없다. 거기에 방점을 찍은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입당을 한다. 그것도 국민의당 들어간다. 다만 국민의힘. 네, 국민의힘 들어간다. 예. 그런데 언제 들어가는지는 모른다. 그렇죠. 네, 이제부터 점점 말하자면 가지치기를 하면서 불확실성을 해소해 나가는 과정이 되는 거겠죠. 그럼 윤석열 전 총장한테는 앞으로 두 가지가 남은 거예요. 두 가지요. 방금 이제 손소 변호사가 말씀하신 예. 국민의힘에 언제 들어가가지고 예. 뭐 어떤 식으로 할 건데라는 질문. 네. 두 번째는 국정 운영에 대해 평생 검사한 사람인데 네. 뭐 좀 있냐? 뭐 내용이 있냐? 공부했냐? 비전이 있냐? 옆에 사람 있냐? 그 두 가지에 대한 건데 어제 보면은 두 번째 질문에 대해 가지고는 그래 나 부족한 거 오케이 인정 앞으로 보여줄게.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네. 이건 걱정하지 마. 라고 해놓은 것이 어제 이 회견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다는 그게 거죠. 핵심이다. 네. 그러니까 윤석열 전 총장 입장에서는 네. 지금 뭐 국정 운영에 대한 비전, 당신 컨텐츠 부족한 거 아니야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 안 할 거예요. 아니, 걱정 당연하게 하겠지만은 어제 것의 핵심은 첫 번째 부분에 대한 대답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정치 참여 선언이고. 그렇죠. 네, 그렇군요. 참 같은 이야기지만 여러 가지 그런 의미들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 개인적으로 어제 귀에 딱 꽂혔던 게 하나 있습니다. 주로 이제 그 대일 관계 관련해 가지고 길게 얘기는 하지 않았습니다만, 네네. 그 중에 하나 현 정권의 이제 외교, 특히 네. 대일 관계에 대해서 강한 비판을 했어요. 네네네. 뭐 그러면서 죽창가 언급도 했습니다. 그렇죠. 쭉창가 언급을 한 게 누굽니까? 2019년 조국 여름에. 전 장관 그렇죠. 아닙니까? 조국 전 장관이죠. SNS에. 그 부분에 대한 네. 예를 들어서 윤석열 전 총장의 제일 유리한 포인트, 아까 말씀드린 첫 번째 질문과 연결되는 것은 현 정부 그 중에서도 뭐 대통령도 있지만 상징적으로 조국 전 장관과의 대립각 그 부분을 각인시킨 것도 있고 네. 그리고 지금 한국에서는 항상 이제 반일 프레임, 친일 프레임이 정말 강력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전히 그렇죠. 네. 예. 근데 이 부분이 2019년 한참 그때보다는 못하다. 그런 라는 그게 예. 있는 거죠. 이 현 정부에 대해서도 현 정부도 바이든 출범 이후에 약간 스탠스가 달라진 것들이 있고 뭐 법원 판결 자체가 비판받습니다만은 네. 이게 왜 갑자기 뭐 그런 판결이 나왔나 대법원장이 뭐 법원 거기 인사한 뒤에 그런 판결 나오던데 이런 식의 이야기들도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약간 전략적 계산이 있었던 것 같아요. 특히 젊은 층은 일본보다 중국에 대한 반감이 더 큰 그런 그렇죠. 조사들이 나오고 네. 있어요. 이 부분은 윤석열 전 총장뿐만 아니라 앞으로 여러 대권 주자들이 좀 직면하는 질문이 될 겁니다. 일본, 중국과의 관계.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어제 그 현장에 네.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20명 넘게 참석했습니다. 25명 이야기하더라고요. 이거 뭐예요? 윤석열 개로 뭉치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인사 차원인가요? 거겠죠. 제가 계속 관통해서 말씀드린 게 첫 번째 질문. 네. 야권 주자로서의 의구심에 대한 해소. 이거하고 맞닿는다고 생각하면은 되는 거죠. 그리고 제가 2012년 안철수 출마 선언 말씀드렸는데 그때 민주당 쪽에서 송호창 의원 한 명이 왔어요. 송호창 의원도 결국 이제 탈당하고 그쪽에서 이제 비판받으면서 이쪽으로 각이 서게 됐는데 지금 거기에 비하면은 국민의힘과 윤석열
전 총장과의 관계는 그때보다 훨씬 낫다. 물론 앞으로 뭐 내가 입당 안 한다. 난 입당 안 하고 단일화 하자. 이러면 갈등 지수가 올라가겠습니다만은 그건 제가 볼 때 좀 예. 뒤의 이야기거든요. 앞으로. 그러니까 어제 뭐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에도 아니 내가 다 보지는 못했는데 기사로 봤는데 괜찮더라. 뭐 이런 식의 그렇죠. 이제 뭐 말하자면 립 서비스라고 하는 것도 보냈고요. 네. 사실 뭐 그럼 정치적인 그 정체성을 스스로 확고하게 보여주는 그렇죠. 뭐 그런 상황이 아니었나 싶기도 합니다. 네, 오늘 윤태균 실장과 함께 우리 정치권의 판을 읽어보고 있는데요. 사실 윤석열 전 총장 관련해서 얘기해도 그 얘기만 해도 뭐 오래 걸리겠습니다만 또 다른 중요한 이슈도 있습니다. 바로 청와대 관련된 일인데요. 그 인사 논란입니다. 김기표 반부패 비서관이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물러났습니다. 네. 사실상 경질로 보는 게 맞을 것 같은 상황인데 그런데 논란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이거 뭐 김혜숙 인사수석 관련된 경질론 이야기도 나오고 이거 그렇죠. 지금 상황이 어떤가요? 어떻게 봐야 됩니까? 지금 통상 이런 게 나왔을 때 야당 뭐 혹은 이른바 보수 언론에서 비판하는 거는 우리가 디폴트로 보죠. 그렇죠. 기본. 예, 기본이죠. 당연히 하죠. 기본인데 예. 그럼 거기서 좀 중도층 여론이 어떻게 되느냐 나아가서 여권 진보 진영 여론이 어떻게 되느냐 지 않습니까? 예. 지금 뭐 정의당 말할 것도 없고 여당에서도 지도부에서 직접적으로 예를 들어서 뭐 한 초선 재선 의원이 개인적으로 말하는 거 하고 아니 대표가 말했잖아요. 네, 대표도 말하고 최고위원도 방송 나와서 이야기하고 이제 부글부글 끓고 있는 거죠. 지금 김기표 전 비서관 문제를 보면은 청와대에서 나온 이야기는 우리도 알았다. 근데 투기 목적은 아니라고 봤다. 이게 몰랐다라고 하면 이게 말이 되냐가 되는 거고 알았는데 그럼 왜 그랬냐라고 했는데 알긴 알았는데 그게 뭐 변호사 때 일이고 투기 목적은 아니고 이래도 욕을 안 먹을 수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래도 욕 먹고 저래도 예. 욕 먹는 건데 알았다로 돌파하려고 하는 건데 야, 이게 돌파가 되나요? 이렇게 돌파라는 게 적합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김혜숙 인사수석 예전에 조현옥 인사수석도 그렇고 계속 이런 비판들이 많았을 때 청와대가 이제 그 좀 엄호를 했어요. 지금도 이야기 나오는 게 그 알았냐 몰랐냐 그 두 번째 프레임에 누구 책임이냐. 라는데 청와대 관계자들 이야기가 아니 그게 딱 인사수석 책임만은 아니고 아니 그럼 인사수석 책임 아니면 누구 책임인데 검증은 또 민정수석이 하는 거 아니냐. 그럼 민정하고 인사하고 같이 책임져야지 라고 하는 건데 아니 그렇게 볼 것만 아니고 근데 그렇게 볼 것만은 아니면은 인사 민정수석 위에 비서실장이 형식적으로 있습니다만은 최종적인 인사권자는 누굽니까? 대통령이죠. 예. 제가 청와대가 이건 대통령의 책임 그리고 대통령이 지금 지지율 요즘 좀 괜찮아요. 그럼 여기에서 이른바 버퍼존을 형성해가지고 흡수할 수 있다라고 판단하는 건지 그걸 잘 모르겠어요. 근데 여당 입장에서는 아니 이건 대통령 지지율로 흡수될 사안이 아니다. 앞으로 우리가 줄줄이 스케줄이 있지 않습니까? 여당이 이제 컷오프 경선 있고 그 뒤에 경선 있고 하는 건데 이런 식으로 청와대에서 책임 안 보여주는 모습을 보이면은 대통령뿐만 아니라 우리한테 불똥 튄다. 우리한테 불똥 튄다는 건 대선에 불리해진다. 이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근데 청와대는 생각이 조금 다른 것 같은데 근데 제가 하나 좀 짚어보고 싶은 게 있어요. 최근에 대통령 지지율이 좀 괜찮다라고 나옵니다. 한 40% 약간 반등세를 보이고 있죠. 그러니까 최소한 떨어지지는 않고 근데 여기에 대해서 저는 조금 착시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착시다. 그러니까 이 대통령 지지율에 대해 가지고 지금 우리 대통령 정말 잘하십니다. 뭐 힘을 싣고 대통령 지지율이 여당한테 전이가 돼가 여당이 끌어올라간다기보다 최근에 청와대가 좀 정치적 갈등 사안에 대해서 거리를 두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게 오히려 지지율 유지의 비결이다? 그럼요. 정치를 하면은 떨어지고 정치를 안 하면 올라가는 게 대통령의 그 문재인 대통령의 특성이었는데 지금 거리두기 때문에 좀 돼 있는 걸로도 볼 수 있는데 만약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세게 들어간다고 하면 되게 안 좋아질 수가 있는 거예요. 사실 그 김기표 비서관 사퇴 후의 여론조사가 아직 뭐 많이 나오지 않아서 어떻게 변화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또 여권 관련해서 또 이 얘기도 하나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제는 윤석열 전 총장이 사실상의 대선 출마 선언을 했고 이제 여권의 1위 주자죠. 이재명 경기지사 어제 또 출마 선언을 내일 합니다. 어떤 메시지를 강조할 것인가. 자, 이재명 지사한테 아까 윤석열 전 총장한테도 두 가지 과제가 있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야권에서 볼 때 우리 사람이냐. 그다음에 앞으로 당시 국정 운영 능력 이 부분인데 이재명 지사도 크게 봐서 두 가지겠죠. 이른바 주류.
친문과의 관계 형성. 그러니까 이제 그쪽에서 볼 때도 아니 우리 사람 맞아 대통령 차별화하는 거 아니야 예. 이 부분하고 네. 그다음 뭐 기본소득에 이런 정책적인 데 대한 이제 논쟁들이 있는데 근데 이재명 지사는 성남시장 경기지사 하면서 정책 비전 부분에 대한 상당 검증을 받았죠. 그리고 기본소득에 대해서 논쟁이 벌어지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모르는 게 아니라 옳다 그르다 조금 네. 더 해야 된다 뭐 어떻게 해야 된다 그 부분에 대한 진도는 윤석열 전 총장하고 비교할 수 없이 앞서 나가 있는 거예요. 네. 근데 이제 그에 비해서 오히려 진영의 밀착도는 윤석열 전 총장보다도 취약한 점도 있는 거겠죠. 하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이재명 지사는 네. 강한 건 강하게 가는 쪽으로 하지 않을까. 여기서 다시 뭐 조국의 시간을 저도 어허. 동의합니다. 이럴 게 아니라 네. 본당 경쟁력. 예. 내가 나가야 이길 수 있다라는 걸 볼 때 네. 여권 지지층들도 그래 뭐 100% 마음에 드는 건 아니지만은 지금 이재명 말고 누가 있겠어? 뚝뚝 차이도 벌어지는데 이재명한테 힘을 실어줘야 되는 거 아니야?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뭔가 포인트를 주려고 하지 않을 것이냐. 본당 네. 경쟁력이라는 거는 그럼 결국 뭐 국가 비전. 그럼 뭐 윤석열하고의 경쟁력으로 볼 때 아니 그럼 당신은 야당, 나는 그럼 여당, 난 뭐 조국 수호 이런 쪽에서 한번 붙어보자. 절대로 그러지 않겠죠. 네. 일로 한번 봅시다. 이런 식으로 가지 않겠어요? 일로. 네. 윤석열 전 총장과 1대1 가상 대결했을 때 이재명 지사나 이낙연 전 총리나 사실 수치가 거의 비슷하게 나온 최근에 여론조사가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눈길을 끌었어요. 사람의 대결도 있는 것이고 그 다음은 정권 교체론대 정권 유지론의 대결도 있는 것이죠. 네. 그럼 이제 이낙연이든 이재명이든 두 사람한테 와 있는 것은 네. 정권 유지론에 대한 표가 와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럼 이걸 깨기 위해서는 정권 교체냐 유지냐의 프레임보다 네. 변화, 국정 운영 그걸 가지고 가는 게 더 유리하다라는 게 제가 이재명 지사한테 조언을 한다면은 그런 식으로 하겠죠. 시간이 거의 없습니다만 짧게 요거 좀 궁금해서 하나 여쭈고 싶은 게 지금 이미 그 친노나 친문으로 분류되던 상당수 국회의원들이 이재명 지사 쪽을 갔거든요. 그렇죠. 본당 경쟁력이 거기도 핵심인 거죠. 그런데 그렇다더라도 그 친문 강성 지지자들은 여전히 마음을 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재명 지사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근데 될까요? 이제 양쪽 다 중요하죠. 근데 계산을 해야 되겠죠. 플러스 마이너스로 계산을 할 때 어떤 게 더 클 것이냐. 그러니까 친문 이른바 강성 지지자들하고 불어각을 세울 필요는 없지만은 뭐 조국 전 장관 잘못됐다 이런 말을 할 필요는 없겠지만은 지금도 스탠스가 그 부분에 대한 말을 안 하는 거잖아요. 전략적인 거네요. 네, 그리고 이제 본당 경쟁력에 대한 우위를 계속 보이는 쪽으로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여기까지 오늘 우리 정치권의 판을 함께 읽어봤습니다. 의제와 전략그룹 더모아 윤태곤 실장님입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트위터, 페이스북, 레인보우 게시판, 그리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여러분과 함께 만듭니다.